자,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고 있는데 요 이제 기간 보장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기간은요 최단기 2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2년. 자, 관련된 규정이 있으니까 함께 책에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죠. 자, 입문서입니다. 195페이지. 자, 195페이지로 와보시면은 4번에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이라고 해서 제4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조. 자, 1항에 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어. 그럼 몇 년으로 봐? 2년으로 봐요. 기간을 정했다,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았다. 기간을 정하지 않음. 기간을 정하지 않음 혹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함.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요건을 갖췄을 때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요건을 갖췄을 때는 자동으로다가 자동으로 2년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동으로. 네. 자, 그래서 갑하고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선생님, 보증금을 2억으로 합시다. 자, 보증금 2억으로 해. 월세 30으로 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기간은 몇 년으로 하지? 안 정했어요. 그럼 그냥 자동 몇 년이라고? 그냥 2년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을 전혀 안 정했더라도 갑이 아직 2년이 되지도 않은 우리 임차인을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나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2년이 안 됐으니까. 자, 우리 만약 기간을 1년으로 했어. 1년으로. 아직 1년 약정했고 1년밖에 안 살았는데 갑이 나가라고 하면 돼, 안 돼? 나가라고 하면 얼마로 정했죠, 기간을? 1년으로 정했죠, 1년으로 정했죠? 그럼 2년 미만이잖아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거죠? 그럼 자동 2년이에요. 자동으로 2년짜리 되는 거지. 2년짜리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나가라고 해, 못해? 못해요. 2년 돼야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 그럼 기간을 자, 이거 하기 전에 뒷문장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라고 할 수 있어요. 1년으로 약정했죠. 1년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때 임차인이 선생님 제가요 1년만 살고 나갈게요. 1년만 살고 나갈게 주장하는 거 돼요. 되는 거예요. 혹은 선생님 제가 최단기가 2년이니까 2년 살고 나갈게요. 그래도 돼요. 누구 맘대로 선택해요? 자기 맘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왜 1년만 살고 나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 이 양반아. 그러니까 1년만 살고 나갈래. 아니 뭔 말이야, 나는 2년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당신이 2년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난 나가는 거야. 1년만 주자. 자, 혹은 1년 약속을 했더라도 최단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나는 2년 살고 갈래.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임대차 때 몇 년짜리 계약으로 해요? 2년으로 하는 거예요. 2년으로. 기간을 2년으로 해야 얘도 2년 주장하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기간을 3년으로 약정했어요.
3년 약정했어요. 그럼 을은 2년만 살고 갈래?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3년 약정은 2년 미만이에요, 2년 초과예요? 초과한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러면은 3년짜리 임차인이에요. 네가 3년짜리 임차인이 됐기 때문에 2년 주장 못하고 너는 3년 살고 가는 거야, 3년 살고. 약속을 지켜라, 3년 주장하는 거야, 3년 주장.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거는 최장기를 말하는 거다, 최단기를 말하는 거다. 최단기. 그러니까 적어도 2년은 보장을 해주겠다. 이게 2년이라는 거죠. 최단기. 자, 좋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추가적인 것도 볼게요. 자, 다시 자료로 오시고요. 자료로 오시고. 자, 1페이지에 6조 확인합니다. 6조 1항 보시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기간이 끝난 때 전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걸로 본다. 이거를 갱신된다 그래요. 갱신된다. 이건 합의에서 갱신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법정갱신. 자,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거죠.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했어요. 2년으로 약정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딱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자,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 보면은 결국 갑과 을이 약속했던 2년으로 끝날 때가 있겠죠. 이때 기간 만료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요 기간 동안에 임대인 측에서 별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통상적으로는 갑 쪽에서 연락을 해와요. 선생님 보증금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뭐 선생님 계속 사실 건가요? 나가실 건가요?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요때 물어봐야 돼요. 요때. 근데 만약에 요 기간이 되도록 6개월 전 2개월 기간이 되도록 임대인이 별 말이 있었다고 말이 없었다고 말이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별 말 없이 지나갔으면은 2년 이후가 됐을 때는 요 이후가 됐을 때는 계약이 갱신돼요. 합의를 해가지고 갱신된 거예요? 법이 작동한 거예요? 법이 작동한 거예요. 따라서 합의 갱신이다, 법정 갱신이다. 법정 갱신. 법정 갱신되는 거예요. 법이 작동한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계약이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 이렇게. 몇 년으로 연장되죠? 2년이라 그러죠 지금? 2년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연장되는 거예요. 쭉 연장. 그죠? 그럼 또 이제 4년째가 돼서 끝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겠죠. 근데도 또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별 말을 해 안 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갱신되는 거예요. 또 갱신. 계속 이렇게. 그러면 한 20년 넘게 계속 말 안 하면 계속 뭐가 돼요? 계속 갱신이에요. 계속 갱신. 아시겠어요? 계속 갱신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근데 말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말 안 하면
자, 그래서 2항에서 이때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보겠다. 2년으로. 사망입니다. 2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를 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 이때는 1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여기서 2기라는 거는 2번을 말하는 거예요. 2번. 2번을 월세를 안 낸 거예요. 2번 안 냈습니다. 그럼 너는 법정갱신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는 거지. 그럼 넌 2번을 밀렸으니까 갱신을 받아야 돼. 넌 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는 거. 나가야 된다는 거지. 2번 연체하면은 2번. 그래서 그 숫자 2가 계속 보이는 거죠? 2개월 전, 2기, 2년 다 2잖아요. 2. 다 2죠? 네, 좋아요.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6조의 2를 봅니다. 자, 6조 1항에 따라서 계약이 갱신됐을 때 2항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2항이라는 거는 존속기간 2년이라는 거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자,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갑도 을도 별 말이 없었어요. 자,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연장된다고. 몇 년 연장된다고? 2년 연장돼, 2년. 그럼 법정갱신 됐을 때 나 이사 가야 되는데. 나 이사 가야 되는데. 갱신돼 버렸네. 그러면 갱신됐으니까 2년을 꼭 채워야 되겠죠? 나머지 4년까지 채워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채워도 된다는 거예요. 법정갱신 됐을 때 2조에도 2항에도 불구하고, 자, 2년이라고 이렇게 규정은 돼 있지만 임차인 쪽에서는 나갈게요. 2년 채우고 나갈게요. 지금 나갈게요. 해지 통보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임대인 쪽이 있고 임차인 쪽이 있을 때 임차인 쪽에서는 꼭 2년을 안 채워도 되는 거예요. 을이 나간다고. 응? 나갈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나갈게. 근데 아직 2년이 안 채워졌는데 임대인 쪽에서 나가.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임대인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끝내겠다고 나가겠다는 거는 임차인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만. 누구도 못하고 임대인은 못한다고. 근데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 바로 나갈 수 있으면 임대인이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몇 개월 주죠? 그게 3개월. 그게 지금 2항이에요. 2항.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 쪽에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해가지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바로 그거예요. 자, 다음 내용 갑니다.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호 간에 별 말이 없었을 때, 별 말씀이 없었을 때는 그 이후에 갱신되는 제도를 법정갱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 2개월 전에 별 말이 없었으면 갱신되는 거죠. 별 말이 없었으면. 근데 임대인 쪽에서 6개월 전, 2개월 전 요때 연락이 왔어요.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나가라. 그럼 별 말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별 말을 한 거지. 말을 한 거지, 임대인은. 나가라고 한 거죠. 이때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을 상대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갱신 요구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갱신 요구권을 통해서 갱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별말이 없으면은 무슨 갱신이고 법정 갱신이고 임대인이 별 말씀을 하셨다면 임차인이 갱신해줘. 갱신을 해줘. 갱신 요구할 수 있다고. 갱신 요구권. 이렇게. 그럼 갱신되는 거예요. 법정 갱신 됐을 때 몇 년으로 갱신되는 거죠? 2년. 갱신 요구권 행사했을 때 몇 년으로 갱신되는 거죠? 2년이에요. 똑같아. 똑같아. 둘 다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왜냐면 조문을 잡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 잡으세요. 자, 6조의 3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 쪽에서 6조 1항 전단 기간. 자, 여기서 말하는 6조 1항 전단 기간은 몇 월 전부터 몇 월 전 말하는 거죠? 예, 맞아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 이내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는 거죠. 이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절 못해. 임대인 거절 못해요. 그럼 갱신된다는 거지. 자,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건 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 다음에 사유들이 있다면. 내려갑니다. 1호. 2기 동그라미. 2기를 연체했어요. 임차인이 월세 안 냈죠? 2번 안 냈죠? 그럼 갱신을 해줘요? 쫓아내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거절해버린다는 거지. 자, 2호입니다. 2호. 거짓 부정한 방법 동그라미. 거짓 부정한 방법. 갱신 안 해줌. 3호 합의했을 때. 합의를 했어. 나갈 거야? 나갈 거야. 합의하자. 나가. 이렇게. 자, 4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 전부 일부를 전대차했을 때. 이런 걸 무단전대차라고 해요. 무단전대차. 그럼 갱신을 해줘? 쫓아내? 쫓아내는 거예요. 무단전대차는. 버릇 없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5호입니다. 임차한 주택 전부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시켰다. 고의,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경과실 아닙니다. 경미한 과실 그거 아니고. 무슨 과실이어야? 중대한 과실이어야 거절이 된다는 거지. 자, 6호. 전부 일부가 멸실됐어요. 멸실의 동그라미. 주택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 나가셔야지. 붕괴됐는데 어쩔 거야. 자, 7호 같은 경우는요. 자, 오른쪽 부분에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철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재건축 동그라미. 철거할 거야. 재건축할 거야. 나가. 거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호입니다. 8호.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거야. 아, 이게 논란이 많죠. 나가. 네? 나가라고요? 저 갈 데 없는데요? 안 나갈 거야. 갱신 요구. 그럼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뭐 할 거야? 내가 거주할 건데? 나가. 그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럼 나가야 돼. 내가 거주할 건데, 나가. 그래 놓고 거주해, 거주 안 해? 그래 놓고 지가 살아요? 안 살 수 있잖아요. 임차인은 이미 나갔죠? 확인돼야 안 돼, 확인? 확인 안 되지. 물론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전입 신고 돼 있는 거 그거 열람할 수 있거든요. 열람할 수 있어요.
임차에 열람한다는 거지, 열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네가 거주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갔지. 그렇죠? 그럼 연락을 해보니까 네가 안 살고 있어.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자, 거기 지금 5항에 보세요. 뒷페이지 5항. 자, 5항에 보시면은 임대인이 1항 8호 사유. 자, 1항 8호 사유는 바로 실제 거주입니다. 내가 거주할 거니까 나가라는 거지. 내가 거주할 거니까 너 나가. 1항 8호 사유. 이걸로 갱신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그게 몇 년이죠? 그게 2년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거주한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몇 년으로 연장됐을 거야? 2년으로 연장됐을 거야. 2년 연장이 됐을 거야. 근데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제3자한테 임대차했다는 거죠. 이건 배신이에요. 지가 거주한다고 해놓고 지가 거주했어, 임대차했어. 임대차를 했다는 거지, 임대차를. 다른 사람한테. 손해배상해줘야 됩니다. 손해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예. 근데 이거 안 걸리죠. 그죠? 이 법을 잘못 만들었어요. 안 걸리지. 왜냐하면 얘가 당연히 다른 세입자 받을 때, 다른 세입자 받을 때 얘가 위장 전입 해놓으면 되잖아. 전입을 해놓으면 되죠. 진짜 전입, 위장 전입. 위장 전입 해놓으면 되잖아. 이게 위장 전입을 이렇게. 그럼 의리 확인을 해봐도 갑이 살고 있잖아. 갑이 살고 있어. 그럼 손해배상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유명무실. 뭐 좌우지간 걸리시면은 손해배상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위에 2항 확인하세요. 2항.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몇 번만? 한 번만 할 수 있어. 한 번만. 그리고 갱신되는 건 2년으로 갱신된다 이 말이죠.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상가로 갑니다. 자, 상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는 19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을 했고요. 이제 상가. 똑같아. 상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상가 임대차는 어디에 적용되겠어요? 상가 임대차. 맞아요. 천재. 상가 임대차. 네? 상가 임대차에 적용이 된다. 상가 임대차에. 그럼 주거용도, 영업용도. 네, 영업할 용도일 때, 영업 용도일 때. 그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가는. 그럼 상가도 미등기 전세에 준용이 되는 거냐? 준용됩니다.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게 주택에 전세 들어간 게 아니라 상가에 전세 들어갔다는 거죠? 적용된다는 거예요. 적용돼. 일시 사용 적용 안 된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상가 임대차는 인도받고 주민등록이 아니고 여기는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 보증금 회수 제도 똑같고요. 완전 똑같습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대항 요건만 있으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다,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상가는요. 최단기가 2년이 아니라 여기는 1년이에요. 1년. 틀이 똑같다는 거지. 틀이 안 달라요. 똑같아. 자, 그래서 상가에만 특유하게 존재하는 걸 봐야 돼요.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상임법. 자, 상임법을 정리할 때는 주택에 있는 거 해야 돼, 주택에 없는 거 해야 돼. 주택에 없는 것들 정리해야 돼요.
주택에 없는 것들. 주택에 있는 것들은 틀이 똑같아 갖고 반복할 필요 없다는 거지. 주택에 없는 거 첫 번째. 환산보증금. 첫 번째 환산보증금, 두 번째 권리금 규정. 여기를 중점으로 정리해야 돼요. 상가임대차는. 주택에 없는 제도죠. 주택에는 없어. 자, 책을 보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2번 보세요. 2번 적용범위, 물적 적용범위. 자, 일단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은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 기억해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 대상되는 상가 임대차에 적용된다. 자, 그리고 니은에 영업 용도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 별표. 동그라미 2번. 일정 보증금 이하여야 돼요. 이게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은요. 자,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제한 없어요. 보증금 제한 없이 다 적용돼요.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이 20억이에요. 적용돼 안 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부자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증금 제한 없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전에 뭐 최우선 변제 있죠? 그런 건 안 되지. 그거는 이제 그 제도만의 고유한 특성인 것이고 법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보증금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상가임대차는요. 이 상가임대차는 좀 다르다는 거지, 이거는. 환산보증금이 일정의 기준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 이하일 때 주임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요게 다르다는 거지, 요게. 그럼 바꿔 말하면은 상가 임대차에서 그 보증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해 버리면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주택하고 다르다는 거지, 이게. 그럼 기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 그 나오죠, 지금 여기. 자, 지금 196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시행령 제2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 자, 1호 확인합니다. 1호. 서울특별시 9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서울시에서 9억을 넘었어. 그러면 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까지만 보호해 주겠다? 9억까지만, 9억. 자, 9억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9억까지만. 9억을 넘어가면 너는 부자라는 거예요. 9억을 초과했어? 그럼 당신은 부자임차인이에요. 부자임차인. 따라서 상임법으로 보호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는 거지, 안 해준다는 거지. 그죠? 기준금액 서울시 얼마? 9억입니다. 서울시 9억. 주로 이제 서울을 물어보니까 주로 서울을. 주로. 나머지 지역들은 또 다르죠. 수도권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셔가지고 오른쪽 페이지에 자 197페이지 위쪽에 맨 위에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이 5억이에요. 월세가 450이에요. 환산보증금이라는 거는 그냥 생 보증금에다가 차임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환산보증금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더하기부터 해야 돼, 곱하기부터 해야 돼. 당연히 곱하기부터 해요. 당연히. 제발 좀. 예, 곱하기부터 한 다음에 더하셔야 된다고. 더한 다음에 곱하면 답도 안 나오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그 환산 보증금이, 예? 그 환산 보증금이 기준금액 이하다. 그럼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산 보증금액이 서울시 기준 9억을 넘었어.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보시면 보증금이 5억이죠. 자, 보증금 5억에다가 보증금 5억에다가 월세 얼마죠? 450만 원, 450. 그럼 450만 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4억 5천이에요. 45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억 5천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산 보증금액이 얼마가 된다? 9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적용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9억 넘었죠? 적용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딱 9억이면 적용돼 안 돼? 딱 9억이야. 적용돼 안 돼? 되죠. 이하라는 건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이 9억까지 되는 거니까 9억은 적용됩니다. 좋아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주임법은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근데 상임법은 일정 보증금 이하여야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이 없는데 추가하세요. 책이 없지만. 자, 첫 번째. 환산 보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때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환산 보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해버리면은 이 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환산 보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예외적인 거예요. 지금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게 책에 안 나와. 이거 추가하세요. 이거. 왜 이걸 안 넣어놨지? 당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 환산 보증금액이 초과해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초과해도. 예외적인 거. 첫 번째.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적어도 쫓겨나지는 말아야지. 적어도 아무리 부자라도 장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갱신 요구권 행사. 이게 이제 상가 임차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영업권은 보장이 돼야죠. 영업권. 갱신 요구. 세 번째, 권리금도 인정해줘요. 권리금 규정. 이것들은 초과해도 적용된다는 거. 초과해도 이게 세 개지. 좀 더 있지만 그건 나중에. 좀 더 있지만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적용됩니다. 적용됩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요. 자, 이제 내려가서 대항력 보겠습니다. 대항력. 자,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
자, 밑에 4번 확인하세요. 최단기간 보장이에요. 주택은 최단기가 2년이었죠. 상가는 몇 년입니다? 1년이에요. 1년. 틀은 똑같아요. 구조 보시면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였어. 자동 1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임차인 쪽에서는 그 미만의 기간을 유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똑같고요. 자, 뒤로 넘기세요. 자, 권리금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충 자료 내용 좀 보겠습니다. 보충 자료. 자, 보충 자료로 오세요. 자, 상가에서는 주택하고 비교해가지고 갱신 요구권을 좀 봐야 되거든요. 자, 페이지가 3페이지. 자, 보충 자료 3페이지요. 자, 보시면 제10조라고 돼 있죠. 여기는 상가입니다. 자, 여기는 상가입니다.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주택에서는 6개월 전부터, 아까 2개월이었죠? 상가는 1이에요. 여기 달라요. 숫자가 달라요. 이게 숫자가. 자, 그리고 밑에 쪽에 거절 사유들이 열거가 되고 있는데 1호 보겠습니다. 아까 주택에서는 2기였죠? 3기예요. 3기. 숫자가 다른 거죠. 그리고 2, 3, 4, 5, 6, 7, 8은 다 똑같습니다. 주택하고 완전 똑같고요. 따로 안 봐도 돼요. 그리고 밑에 2항 보세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 포함해가지고 최대 몇 년까지만, 10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지. 10년 초가 못해요. 10년 초가 못해. 자, 그리고 내려가서 3항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4항 보세요. 4항. 자, 이때 둘째 줄, 4항 둘째 줄에 보시면은 전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걸로 봐주는데 이때 기간은 1년으로 연장된다는 거. 1년 연장. 자, 그리고 5항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임차인 쪽에서는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 3개월 지나면 끝난다. 여긴 주택하고 똑같죠. 그래서 임차인 쪽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은 몇 년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1년이 연장돼. 1년이. 주택은 몇 년 연장? 2년 연장이에요. 2년 연장. 네. 갑이 상가 건물주였고, 갑이 상가 건물주였고, 을이 임차인이죠. 상가 임차인. 이분이 이제 족발을 운영하셔 족발집을 하셨던 거예요.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상가 계약을 3년으로 약정했어요. 3년으로 약정을 했다. 자, 이렇게 기간을 3년으로 약정을 한 다음에 3년 약정하고 3년 약정하고 을이 이제 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 처음에 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날이 있겠죠. 임대차 계약 시작. 자, 계약을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가는 거죠. 자, 1년, 2년, 3년. 이제 기간이 끝나지. 3년. 이때 3년의 기간 만료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선생님 제가 이제 좀 제가 이때까지 좀 자금 들이부었던 거 이제 좀 결실을 맺을 것 같으니까 저 좀 장사 더 해야 돼요. 갱신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연장돼? 1년이 연장돼요. 1년이 이렇게. 1년이 쭉 연장되는 거예요. 1년. 그래서 이게 4년이 되는 4년. 근데 갑한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백수예요. 그럼 계속 장사하게 해주고 싶어? 내보내고 싶어? 내보내고 싶죠. 내보내서 아들 장사로 하고 싶죠? 자, 그래서 자 4년이 돼가는데 갑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 그럼 당연히 을은 나가 안 나가? 장사 잘 되는데 안 나가는 거죠. 그럼 을이 쫓겨나지 않으려면 역시 또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몇 년 연장돼? 또 1년 또 연장되는 거죠. 또 이렇게. 근데 이게 과거에 5년이었어요. 과거 최대 5년이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이게 결국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5년이 됐을 때 이때는 예전에는 이제 연장 계약갱신 요구를 못 했던 거예요. 5년까지니까 예전에는. 그죠? 예전. 그래서 갱신 요구를 못 하고 그럼 갑이 나가라 그러면은 버텨야 돼, 나가야 돼. 5년 다 채웠으니까. 예전에 버텨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을이 나가야 된다고. 근데 이번에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너무 장사 잘 되니까. 그래서 칼 들고. 진짜 이거 싫어요. 칼 들고 진짜 이거 버틴 거예요. 그럼 갑이 냅둬요, 감지집행해요. 감지집행하는 거지, 갑이. 칼을 휘둘렀던 거예요. 살인미수. 들어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5년은 너무 짧으니까 몇 년으로 합시다. 10년으로. 5년 너무 짧으니까 이거를 10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10년까지로 인정해 줍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지금 이제 10년. 그래서 만약에 10년을 채웠으면 10년 다 채웠으면 그때는 이제 갱신 요구 못 하는 거예요. 이제 10년. 자, 그래서 10년이다, 10년. 자, 여기까지 갱신 요구였습니다. 자, 이제 권리금 보죠. 자, 198페이지입니다. 자, 198페이지 와보시면 이제 권리금이 나옵니다. 권리금. 자, 양괄호 2번을 보세요. 권리금 계약.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는 거. 이게 권리금 계약이죠. 네. 그럼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는 거야, 임차인이 받는 거야? 임차인이 받는 거지, 권리금을. 그쵸? 자, 여기에 임대인이 있고요. 자, 여기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 거지. 이분이 상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카페를 하셨던 거예요, 카페를. 근데 카페가 요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카페는 좀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설 공사를 많이 한 거예요. 시설비를 많이 투입했어요. 시설비. 응? 공사도 막 하고 화장실 공사도 싹 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카페 접는다는 거예요. 카페 접어. 안 할 거야. 이제 나갈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새로 이제 신규 임차인 들어온 거예요. 신규 임차인.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임차인.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카페 하려고. 이제 이 가게 인수하는 거죠. 가게 인수. 그렇게. 근데 시설비를 을이 투입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을이 병으로부터 뭐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 받고 을이 파는 거예요. 근데 결국 상가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갑하고 병하고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결국 임대차 계약이 돼야 돼요. 갑하고 병하고 임대차 계약이 무사히 돼야 병이 이제 여기서 장사 시작하는 거니까 을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거죠. 권리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다. 그럼 갑이 기분이 좋아요? 갑이 배가 아파요? 에? 갑이 놀부예요. 기분 좋아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팠던 거지.
그래서 임대차를 해. 임대차 할 때 괜히 딴지 걸어. 괜히 딴지 거는 거예요. 너 보니까 말 안 듣게 생겼다. 임대차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에? 너 보니까 너 돈이 없어 보이네? 그러면은 너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은 보증금 좀 더 내야 돼, 너. 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건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갑이 병으로부터 을이 권리금 받는 것에 대해서 네가 방해를 하면 이 놀부심보로 방해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방해 금지예요. 방해 금지. 이게 권리금 규정이에요. 자, 책 보겠습니다. 자, 양괄호 3번에 보시면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고 돼 있죠.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받는 거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방해하지 마라. 자, 어떤 게 방해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는 거. 누구한테 권리금 요구했다고요? 병한테 요구했다는 거예요. 병한테. 누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갑이 요구했다. 갑이. 권리금 나한테 내놓으라고 이렇게. 너 나한테 권리금 안 주면 너하고 임대차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권리금 네가 받는 게 아닌데 방해라는 거지. 방해. 자, 이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3번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차임 보증금,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봤을 때 현저히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주변 상가보다 막 월세 막 4배 올려가지고 받아버리고 방해하는 거예요. 자, 4번 내려갑니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거.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뭐 하는 거다?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방해하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는 거지. 만약에 네가 방해하면 임대인이 방해를 해버리면 이렇게 방해해버렸어. 방해해버렸어요. 그러면 권리금 받았어? 권리금 못 받았어? 못 받은 거예요. 화딱지 나죠?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놀부한테. 나쁜 놈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었습니다. 자, 좋고요.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가등기담보 좀 보고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